며칠 전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든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식 뷔페 레스토랑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젊은 여성이 셀프 코너에서 계란 후라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톡 깨뜨려 철판 위에 올리는 모습. 그 옆에 있던 중년의 남성이 말을 건넸습니다. 아가씨, 내 것도 하나 해줘요. 여성은 잠시 고개를 들더니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접 하셔야 돼요. 셀프라서요. 그 한마디, 그것이 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순식간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썼죠. 그냥 하나 해주면 되지. 세상이 너무 각박하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이 없어.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요즘은 다 셀프예요. 불편하면 안 먹는 게 맞죠?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섰고 댓글창은 세대 간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참 흥미로운 건 이 짧은 대화 한 장면이 우리 사회에 깊은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예의란 무엇인가? 세대의 온도는 어디서 달라졌는가? 그 남자는 아마 평생 누군가의 밥을 받아온 세대였을 겁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 아내가 데워준 국 한 그릇. 그에게 부탁은 무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함께 사는 정이었고 서로 돕는 당연한 일상이었죠. 내 것도 하나 해줘. 그 말은 그저 친근함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여성에게 그 부탁은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평생 자기 일은 자기가 하며 살아온 세대일 겁니다. 직장에서 혼자 일하고 집에서 혼자 밥을 차려 먹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며 살아왔죠. 그녀에게 부탁은 불필요한 간섭이었고 자신의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였습니다. 셀프라서요. 그 대답은 냉정함이 아니라 그녀 나름의 선을 지키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세대가 다르면 같은 말도 전혀 다른 의미로 들립니다. 한쪽은 함께를 말하고 다른 한쪽은 각자를 말합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온도가 있습니다. 계란 후라이 한 개. 그 작은 철판 위에서 세대의 온도가 엇갈렸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박노인. 72의 나이, 전직 공무원으로 평생 일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침 6시면 출근하고 저녁 8시면 퇴근하는 삶. 집에 돌아오면 밥상이 차려져 있었고 그는 그저 숟가락만 들면 되었죠. 퇴직 후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혼자 남은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밥 정도야 내가 하지 뭐. 하지만 막상 부엌에 서니 냄비 뚜껑 하나 열기가 낯설었습니다. 불은 어느 쪽으로 돌려야 하는지, 밥은 몇 인분을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혼자 밥을 먹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그는 빈 식탁 앞에 앉아 조용히 아내의 자리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박노인은 동네 한식 뷔페를 찾았습니다. 혼자 먹어도 사람들 소리가 들리고 따뜻한 밥 냄새가 나는 곳. 그곳이 조금은 덜 외로웠습니다. 셀프 코너 앞에 섰을 때 손에 든 계란 2알이 유난히 낯설었습니다. 철판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고 기름은 얼마나 부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불은 어디로 돌려야 할까? 계란은 어떻게 깨뜨려야 할까? 그때 옆에서 젊은 여성이 능숙하게 프라이를 굽고 있었습니다. 기름 위로 노른자가 둥글게 퍼지고 하얀 연기가 살짝 피어올랐죠. 그 손놀림이 마치 돌아가신 아내 같았습니다. 박노인은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무심결에 말이 나왔습니다. 아가씨, 나도 하나 해줄 수 있을까요? 그는 그게 큰 부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 한마디 섞으며 밥 한 끼를 나누는 정이라고 여겼죠.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의 세대가 살던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직접 하셔야 돼요. 셀프라서요.
짧고 단호한 목소리. 박노인은 멈칫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그는 천천히 식탁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밥숟가락을 들었지만 밥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요즘 세상은 이런 건가? 그는 그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젊은 여성의 이름은 지은. 32의 직장인입니다. 매일 아침 7시 반 지하철을 타고 출근합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면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리고 보고서는 끝없이 쌓입니다. 지은 씨, 이거 좀 확인해 주세요. 이거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잠깐만 시간 있으세요? 하루 종일 누군가의 요청에 응답하며 살아갑니다. 퇴근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톡방에는 메시지가 쌓이고 엄마는 전화로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친구는 고민 상담을 요청합니다. 지은에게 점심시간은 유일하게 혼자가 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구와도 말하지 않고 누구의 부탁도 듣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시간. 그래서 그녀는 혼밥을 선택했습니다. 식당에서조차 누군가에게 말 걸리는 게 싫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한식 뷔페의 셀프 코너에서 지은은 조용히 계란 후라이를 굽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지글지글 끓어오르고 노른자가 하얗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며 잠시나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씨, 내 것도 하나 해줘요. 지은은 순간 온몸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왜 나한테 말을 거는 거지? 내가 해줘야 할 이유가 있나? 그녀에게 그 말은 친근함이 아니라 자신의 평화를 깨는 침입으로 들렸습니다. 직접 하셔야 돼요. 셀프라서요. 짧고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계란 후라이를 접시에 담고 빠르게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식판 위 노른자가 터지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 한편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내가 너무했나? 하지만 왜 내가 해줘야 하지? 그날 저녁 지은은 인터넷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식 뷔페 셀프 코너 논란, 세대 갈등 다시 수면 위로. 댓글창을 열었습니다. 불쌍한 노인네한테 그 정도도 못해주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냉정하다. 정도 없고 각박해. 처음엔 억울했습니다. 왜 내가 욕을 먹어야 하지? 나도 힘들어서 혼자 있고 싶었을 뿐인데. 하지만 스크롤을 내리다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그 남자는 진짜 할 줄 몰라서보다 그냥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었던 걸지도 몰라요. 지은은 그 말을 읽고 한참 동안 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시골에 혼자 계신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요즘 들어 아버지는 부쩍 전화를 자주 하셨습니다. 지은아, 밥은 먹었니? 오늘 날씨가 좋네. 별일 없지? 별다른 용건도 없는 전화. 그녀는 그때마다 바쁘다며 짧게 끊곤 했습니다. 혹시 아버지도 그 남자처럼 외로우신 건 아닐까? 지은은 천천히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늙겠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식당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찾아왔고 셀프 코너의 철판은 여전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박노인도 그날 다시 그 식당을 찾았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도 이제 조금 익숙해졌고 셀프 코너도 몇 번 해보니 손에 감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누구에게 부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기름을 두르고 조심스럽게 계란을 깨뜨렸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금세 노른자가 둥글게 자리 잡았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의 얼굴에 작지만 확실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스스로 해냈다는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바로 옆에 누군가 섰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그 여성, 지은이었습니다. 지은도 박노인을 알아봤습니다. 잠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자신의 계란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박노인의 철판 옆에 계란을 톡 깨뜨려 올렸습니다. 박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가씨,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어차피 하나 더 먹으려던 참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난번과는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서서 계란을 구웠습니다. 같은 철판, 같은 불 위에서 두 개의 계란이 나란히 익어갔습니다. 지글지글 기름 튀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박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혼자서도 다 잘하시니. 지은은 고개를 들어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저희도 어르신들처럼 살지 못해서요. 저희 방식으로 사는 것뿐이에요. 박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세상이 많이 변했죠. 잠시 후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요즘 혼자 사시는 아버지 생각이 자주 나요. 전화 오셔도 바쁘다고만 하고.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저번에 너무 차갑게 대해드린 것 같아서.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철이 없었죠. 요즘 세상을 몰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계란 후라이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박노인이 자리로 돌아가려는데 지은이 불렀습니다. 어르신, 맛있게 드세요. 박노인은 돌아서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아가씨도요. 그날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당 주인 정민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이 그래도 아직은 괜찮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과연 누가 옳았을까? 그 남자일까? 아니면 그 여성일까? 하지만 답은 간단했습니다. 둘 다 옳았습니다. 세대마다 살아온 세상이 다릅니다. 어르신들에게 예의란 부탁하고 들어주는 따뜻한 관계였습니다. 함께 밥상을 나누고 서로를 챙기며 정을 주고받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었죠. 내 것도 하나 해줘. 그 말은 무례가 아니라 연결의 손짓이었습니다. 반면 젊은 세대에게 예의란 타인의 시간을 존중하고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있고 싶을 때는 혼자 두고 도움이 필요할 때만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그들이 배운 배려였죠. 직접 하세요. 그 말은 냉정함이 아니라 경계를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다만 서로의 시대를 모를 뿐입니다. 그 남자는 외로움 속에서 한마디의 연결을 시도한 것이고 그 여성은 혼자만의 평화를 지키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 어딘가에서 서로의 온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계란 후라이 한 개. 그건 단순히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세대가 만나고 사람이 다시 연결되는 하나의 온도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부모이며 언젠가는 누군가의 어르신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절다고 느끼는 우리도 언젠가는 손이 떨리고 철판 앞에서 주춤할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군가의 작은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나이 드신 분들도 한때는 누군가를 배려하고 함께 밥상을 나누며 살아오셨습니다. 세상은 변했지만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같습니다. 누구나 외롭고 누구나 연결을 원하며 누구나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세대가 다르면 생각도 다르지만 이해하려는 마음 하나면 그 온도는 다시 같아진다. 요즘 세상은 셀프가 당연한 시대입니다. 혼자 하는 게 익숙하고 각자 자기 일을 하는 게 자연스럽죠.
하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함께여야 따뜻합니다. 계란 후라이 하나를 굽는 그 짧은 시간, 말 한마디를 건네는 그 작은 용기, 서로를 이해하려는 그 조그만 노력. 그것이 바로 세대를 넘어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예의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그 식당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 계란 후라이 한 개의 온도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